안녕하십니까. 독서덕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은 GTX B노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송도를 시작해서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5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는 확인을 해볼 건데요. 맨 처음에는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을 참고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들어가서 수요와 입주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호객노노 어플을 들어가갖고 객가격을 확인해갖고 금액을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방 사이트에 입주자 커뮤니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은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네이버 매물을 확인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매물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실제로 막 전화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임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GTS 비노선에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는 이게 송도가 있어요. 그리고 인천, 사천이 있고요. 부평이 있고 당일에가 있어요. 그리고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그 다음에 망움, 그 다음에 별내, 평내, 호평, 그다음 마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갖고 가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은 제가 우선은 이제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들어가갖고 이걸 확인해 볼 건데요. 이게 네이버를 들어가갖고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제 포털 사이트 서울 도시계획 포토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반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되고 그냥 계획 같은 거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기초 미래상의 구조라든지 핵심 이슈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 현황 분석이라든지 핵심 이슈별 계획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는 청량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께서 청량리에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가 궁금하다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이렇게 가갖고 보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가갖고 보면 도심권도 있고 동북권도 있고 서북권도 있고 서남권도 있고 동남권도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대문 쪽을 제가 확인해 볼 거예요. 이렇게 동대문 쪽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런 계획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좀 키워갖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 서울 이거 너무 컸다. 이거 좀 줄일게요. 그럼 여기 보면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 청량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청량리에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 두 번째 목차라는 게 있어요. 목차를 보면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이걸 좀 키워볼게요. 목차를 이렇게 보면 목차에 이게 청량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좀 더 키워볼까요? 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청량리에 대한 게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호라든지 현황 조사 및 분석이라든지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활권에 대해서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나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121페이지예요. 그럼 여기 가갖고 121페이지를 치는 거예요. 121페이지. 그 다음에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요. 그럼 여기 들어가게 되면 자원 활용인 개선 방향이라든지 개선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거를 계획을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30 거의 10년간의 계획이거든요. 지금서부터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거를 중심적으로 해갖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더 좋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회사를 다닐 때도 이제 만약에 뭐 연간 계획이라든지 월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는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뭐 자원을 활용한 개선 방향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량리 지역에 대해서 이거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청량리 지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문화예술거리로 조성을 추진하자라는 게 있고요. 한방타운 조성을 하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공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목적 복합 글로벌 타워라든지 이런 거 건립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문화센터 이런 것도 건립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더 내려가 보시면 뭐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내가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런 거를 보면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이쪽 지역은 저하고는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잘 안 보는 지역이긴 해요. 진짜 이쪽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청량리를 중심으로 해갖고 홍릉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여기 도매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발전 방향이라든지 미래상 목표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교통을 중심으로 해갖고 미래 도시를 청룡제 그리고 청량리 지역 생활권을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의 이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목표가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목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목표가 중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4가지 목표를 가지고 9가지 전략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목표가 4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략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목표들을 확인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고 일단 모르는 게 있거나 아니면 더 확인해 볼 게 있으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좀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세세하게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이렇게 들어가고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보세요. 저희가 서울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잖아요. 만약에 지방에 계신 분이라면 그 지방에도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들어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지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갖고 제가 부동산 지은에 들어가고 저는 이게 수요와 입주 요거를 확인해 볼 거예요. 이 중에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청량리 지역이 궁금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을 확인해 볼 예정이에요. 동대문구 청량리는 여기 우선 동대문구 지역을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정말 서울에는 입주 물량이 정말 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도 봐도 지금도 입주 물량이 별로 없거든요. 18년, 19년 좀 있다가 20년서부터는 진짜 부족하고 2023년서부터는 조금 괜찮긴 한데 그래도 서울은 많이 부족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동대문구 쪽에는 계속 부족하다고 나와요. 그리고 2022년도에 아예 물량 자체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청량리 지역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은 지역이라서 저는 돈만 있다면 정말 투자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호갱노노를 들어가 볼 거예요. 호갱노노 이렇게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호갱노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는 저는 청량리를 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청량리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고 청량리 지역을 보면 이 밑으로 내려가고 볼게요. 그리고 청량리 지역에 저는 1호선 라인으로 해갖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청량리의 1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갭 가격을 확인해 보려면 갭 가격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 롯데캐슬에 가시는 분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 입주하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저는 객가격이 좀 낮은 걸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6억, 뭐 7억, 여기도 6억 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금 낮은 데도 있긴 한데 저는 여기랑 가까운 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신성 미소지점 아파트 23평을 볼 거예요. 그러면 23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8억 1천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뭐 3억, 4억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래갖고 갭 가격이 한 4억 1천으로 나오거든요. 요걸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호갱노노 어플에 들어가가지고는 저는 전농동 미소지음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해갖고 그거를 볼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셔갖고 우리가 볼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갖고 전농동 신성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농동 신성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게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평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평을 아까 전에 23평으로 본다고 했었어요. 23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동일무건을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격이 낮은 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니까 매매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매 같은 경우는 8억 2천 정도 되는 거고 아까 전에 8억 1천인데 실제 매물은 틀리네요. 그쵸? 더 올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세는 한 3억 6천으로 나오는데 제일 낮은 게 3억 6천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4억까지도 있네요. 4억도 있고 3억 6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1억 4천에 70 이 정도 나오네요. 그래갖고 내가 관심 갖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방을 가볼 거예요. 직방을 가고 여기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에 입주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직방을 할 거예요. 직방을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직방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여기 보면 전농동 신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농동 신성 미소지음 아파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면 신성 미소지음 아파트 나오죠. 여기 보면 커뮤니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생각하고 있나. 여기 5점 만점이에요. 근데 4.2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점수를 많이 줬던 게 뭐냐면 교통 여건, 그 다음 주변 환경, 단지 관리. 근데 주거 환경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살고 계신 분이 60대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혼이시고 이거는 3개월 전에 등록한 건데 여기 보시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교통 여건, 그다음 주변 환경이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등록한 건데 여기에서 주변 환경이 조금 별로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 내용을 보면 장점은 겨울에는 난방도 안 해도 되는데 뭐 소음이 있고 기상식도 때문에 밖에 도로에 나가면 좀 지저분하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 좋다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다 평점음이 그냥 중간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거주민들도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품을 팔 수 있는 거는 이게 여러 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때 그 방향점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 도시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내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입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 호객로도 들어가고 객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고 내 자금과 맞는 걸로 해가지고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지만 손품도 먼저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갖고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서 손품을 이렇게 팔아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고 나와 가격이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 직접 부동산에 가갖고 확인을 해보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이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고 실제로 가보면 다른 점들이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부동산에 가셔갖고 이렇게 발품을 팔아보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